발라는 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러하듯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내용을 세세하게 아는 꼬맹이였다. 지금은 의뢰와 생활에 치이고 찌들은 어른이었지만 그 꿈은 여전했다. 그는 라그누스를 알진 못했지만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라그누스는 그를 모르지만 발라는 알고 있었다. 발라는 라그누스의 옆에서 그를 지켜보며 기묘한 기대감을 갖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지루한 일상과 현실에서 그 어린 날의 추억이 그에게 보여줄 장면들을 기대하고 있었다. 자네는 지금의 나라가 마음에 드는가? 라그누스는 문득 마차에서 물었다. 발라는 어느새 마차 안쪽에서 나와 마부석의 자리에 그와 함께 불편하게 앉아 있었다. 발라는 그 질문에 짧게 고심하고 대답했다. 벨케임 도시연합 말입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이니까요. 라그누스는 대답도 않고 시 외곽의 한적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마차의 소음은 그들의 대화 간에 적당한 공백을 메워주었다. 발라는 얼마간 더 생각하다가 이어 말했다. 나라가 이래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말이라면 당연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여전히 부유하고 많은 돈이 흘러들어오는 곳이지만 그에 비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발라는 말이 길었다. 이 나라가 당장 뭘 하는 것도 없고 평화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밥을 굶는 이들이 적지 않죠. 대륙의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낫지만 가장 물류와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발달하고 잘 산다는 곳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벨케임의 거부들에 의해 대륙 전체의 금전이 움직인다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야욕을 위하지 저나 제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 무언가 해줄 생각은 없는 것 같더군요. 라그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슷한 생각이네. 자네는 제법 감이 좋은 편이군. 비슷한 생각이시라고요? 반란의 되물음에 라그누스가 대답했다. 나도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네. 심지어 누군가는 좀 막아야 할 정도일지도 모르겠어. 막는다고요? 덜컹덜컹 마차가 흔들렸다. 라그누스는 유랑을 계속했다. 도시의 외곽을 넘어서 달라진 풍경이나 경치 혹은 자연 경관이라도 보는 듯 저녁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지니 바람이 찼다. 외투를 여미며 발라는 라그누스를 따랐다. 날이 저물었다. 라그누스 배는 도시를 벗어난 어느 경작지 근처의 벌판에 마차를 멈추었다. 갈란과 발란과 벤이 있었다. 발란은 딱히 무언가 묻지는 않았다. 그는 라그누스를 따르고 있었지만 체감상으로는 극진한 에스코트라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디로 가는지 굳이 머리를 싸맬 필요도 없었고 장소에 따라 무언가 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이 신비한 사내가 하는 양을 지켜보다가 그 옆에서 그 일을 돕거나 혹은 가만히 있으면 될 뿐이었다. 별빛이 하늘에 반짝였다.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어두운 밤이었다. 어두운 밤의 평야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란은 주변을 가늠할 수 있었다. 농민들이 만들어둔 길이 있고 그 좌우로 경작지가 펼쳐진 곳이었다. 해가 졌으므로 주변에 사람도 없었다. 조용한 고적함만이 감돌았다. 풀벌레 따위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하다. 발란은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그 침묵 속의 여유를 즐겼다. 라그누스는 믿을만한 자였다. 인격적으로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와 한 이야기나 너무나도 잘 아는 전설과 짧지만 터프한 만남은 그에 대해 깊이 알았다 해도 모자라지 않은 시간이었다. 물리적으로는 좀 더 믿음직했다. 발란은 상황의 급변에 나름대로 잘 적응하는 인간이었던 모양이다. 그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안정된 정서 속에서 풀벌레의 소리와 달빛, 차분한 어두움을 즐겼다. 가을바람은 지나치게 차지 않았고 여행용의 가죽옷으로 단단히 챙겨 입은 그의 외투 위로 선선함을 더했다. 피부를 스치는 기온이 적당하다. 고적함 속에서 라그누스가 입을 열었다. 슬슬 가볼까? 예. 발란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어디로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질문은 묻는 것이 더 번거로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묻는다고 해서 이해가 잘 될 것 같지도 않았다. 애초에 그의 거처에서 이 도시로 온 순간 그의 이동에 대한 상식은 완전히 파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라그누스는 마차를 이끌고 있는 사자 갈랑에게 채워진 고삐를 흔들며 입을 열었다. 갈랑, 이랴. 말도 아니었지만 갈랑은 말을 잘 들었다. 발란은 또 이렇게 움직여서 가겠구나 하며 잠시 먼 하늘을 쳐다봤다. 투다닥 투다닥 하고 갈랑이 발을 움직였다. 마차가 덜컹거렸다. 급작스러운 움직임에 발란은 마부석의 손잡이 따위를 잡았다. 길에 떨어지지 말라고 양옆을 막아둔 목재였다. 발란은 그것에 몸을 의지하며 기울였다. 뛰어라. 라그누스의 말이었다. 갈랑은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가속했다. 투다닥거리며 달려가는 갈랑의 네 다리가 바람에 날리는 바람개비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마차는 이 정도의 속도와 노면의 충격에
안전하게 설계되지 않은 물건이었다. 흙길에서 전력 질주를 한다면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다만 라그누스가 어떻게 손을 쓴 건지 일정 이상의 흔들림은 없었다. 이대로 10분 이상 지속된다면 토를 할 것 같기는 했지만 안전했다. 마차의 바퀴가 덜컹거리며 움직였다. 목재로 만들어진 마차의 골조가 충격을 견디었다. 바람의 저항이 거세다. 아니, 어느 순간 바람의 저항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이 또한 마법인가? 발라는 라그누스와 갈랑을 쳐다봤다. 갈랑은 전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말보다도 빠른 사자의 모습이었고 마차는 반쯤 나는 것도 같았다. 엉덩이로 느껴지는 감각은 이미 날고 있었다. 우와! 사고가 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흔들림 중에 최악의 것이었다. 발라는 소리를 질렀다. 주변의 풍경이 사라지듯 지나갔다. 어느 순간 발란의 뛰어난 동체 시력에 주변 풍경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 진짜 사라졌나? 이동의 과정을 발란의 인지 능력이 놓쳤다고 생각될 무렵 몸의 덜컹거림이 사라졌다. 귀를 스치는 바람이 매섭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 널뛰듯이 날아가던 마차가 멈추었다. 다시 출발 전의 고요를 찾은 것 같았다. 시간은 여전히 밤이었다. 얼마나 지났나? 5분? 10분? 다행히 토는 하지 않았다. 발란은 고개를 흔들며 시야를 찾았다. 갈랑이 쌕쌕대며 멈추어 있었다. 옆자리를 본다. 대마법사가 상쾌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 왔네. 그들은 멋들어지게 지어진 대저택의 앞에 있었다. 대저택은 거대한 정원을 포함하고 있었고 다소 상식에서 벗어난 크기를 갖고 있었다. 긴 담장이 외곽을 두르고 있었고 쇠창살 따위로 만들어진 정문 앞이 라그누스와 발란과 갈랑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저택에는 보통 경비병이 있게 마련이었다. 저택의 위병답지 않게 풀 플레이트 갑옷으로 몸을 가린 근엄한 기세의 병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아니, 마차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당황은 하지 않는 건가? 하고 발란은 의문을 떠올렸지만 경비병은 애초에 한눈이라도 팔다 그들을 늦게 발견한 듯 자신의 일을 하러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위협적으로 다가올 뿐이었다. 어이, 무슨 용건이냐? 보통 어느 대저택의 위병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공격적인 말투였다. 정문을 지키는 병사라는 건 결국 그 저택의 얼굴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인데 어느 멍청한 주인이 아무에게나 시비를 거는 얼굴을 두겠는가? 그러나 이 대저택의 주인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확신이라도 있는 듯 병사는 거침이 없었다. 이 놈들은 예의가 없는 문지기를 두고 있군. 다만 라그누스는 더 거침이 없는 편이었다. 권력이나 지위보다는 당장 물리적으로 발현 가능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뭐? 위병은 철그럭거리며 다가와 그가 들고 있는 긴 창을 위협적으로 땅에 찍어대었다. 허튼 짓을 하면 제압이라도 하겠다는 제스처로 보였는데 라그누스는 가볍게 말했다. 갈랑, 물어라. 인간에게 가장 하면 안 되는 종류의 말 중 하나였다. 라고 발란은 생각했다. 거대한 짐승의 어금니에 찢겨나가는 건 사람이 당해서는 안 되는 가장 비참하고 괴로운 최후 중의 하나일 것이었다. 왕! 갈랑은 사자 주제에 귀여운 소리로 짖으며 앞서 나갔다. 마차를 모느라 말 정도의 크기로 변해 있었는데 라그누스의 착각 마법으로 인해 다른 이들은 진짜 말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발란의 눈에는 여전히 위협적인 이빨과 발톱을 지닌 사자였다. 위병은 작은 신음처럼 궁금증 섞인 소리를 내뱉었고 그에게 다가간 갈랑은 그대로 풀플레이트 갑옷을 입을 벌려 씹어버렸다. 와그작이라는 표현이 알맞은 소리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법 두꺼운 갑옷이 마치 종이장이 구겨지듯이 구겨졌고 갈랑은 나름대로 힘을 조절한 듯 그 안에 육신까지 씹어버리지는 않았다. 단지 위협처럼 쇠판을 조금 씹은 뒤에 조금 멀리로 집어 던졌을 뿐이었다. 사자가 이빨로 물고 고개를 저어뱉자 위병이 장난감 병정처럼 힘없이 날아갔다. 쿵! 철거덕! 마법에라도 당한 것처럼 위병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어찌 된 조화인지는 모르겠다. 너무나도 큰 충격에 정신적인 쇼크를 받은 건가? 그도 아니면 라그누스가 키우는 기이한 생물이니 갈랑 자체에도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인지 뭐? 진리엇? 보통 대저택의 정문을 지키는 위병은 2명인 경우가 많았다. 멀리서 다른 한 명이 움직이는 모양을 관찰하던 위병이 날아간 위병의 이름이라고 짐작되는 것을 부르며 급하게 달려왔다. 그도 마찬가지로 풀플레이트 갑옷을 입고 있었고 기세등등한 병사였다. 그는 당황스럽게 달려오며 눈빛을 바꾸어 긴 창을 갈랑 쪽으로 들이밀었다. 그리고 다음은 라그누스가 말하지도 않았다.
왕. 갈랑은 다시 한번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내더니 치타가 움직이기라도 하는 듯 재빠르고 탄력적인 움직임으로 방향을 바꾸어 위병을 옆에서 물어버렸다. 와그작. 강아지가 나무 조각을 씹어버리듯 한 모양새로 갈랑이 위병을 마저 씹어버렸다. 정확히는 그 겉에 두르고 있는 갑옷이 부서질 정도로만 물었다. 절묘한 깊이감으로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갈랑은 아까 전처럼 비슷한 위치에 위병을 뱉어서 던져버렸다. 쿵. 철거덕 깡. 위병은 관성으로 반바퀴쯤 땅바닥에 굴러 먼저 간 진리엇의 위에 포개졌다. 순식간에 두 위병이 사라지고 말았다. 발란은 잠시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간이 쓰레기처럼 나부끼는 모습이 초현실적이었다. 라그누스는 그런 발란에게 말하며 고개짓했다. 값세. 예,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란은 일단 라그누스를 따라가기로 했다. 아니, 사실 이곳이 어디인지 정도는 발란도 알고는 있었다. 벨케임 도시연합 최고의 거부들이 있는 곳, 드나크의 중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 대저택, 상인연합의 우두머리들이 회의를 하거나 기거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다. 벨케임에 오래 살고 또 그 정치와 구조에 관심을 갖는다면 모르기 어려운 장소이기도 했다. 사실 정확히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발란으로서는 굳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일이라 그냥 머리를 비우고 따라갈 뿐이었다. 라그누스는 앞장서며 시원한 발걸음으로 걸었다. 철문 앞에서는 딱 하고 손가락을 튕기자 잠금 장치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저절로 문이 열려버렸다. 발란은 여전히 상식을 따지지는 않았다. 애초에 숲속의 기인을 만난 때부터, 그리고 라그누스라는 대마법사의 정체를 안 순간부터 그가 알고 있던 상식들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